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4개의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역사상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사람, 그것도 검찰의 총수, 검찰의 최고 지위에 있는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런 감찰을 벌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문재인 청와대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망 2%에는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검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검사는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은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든 언제든지 추미애 케이스를 바탕으로 검찰을 옥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를 겨냥한다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또는 수사 지휘권 발동은 수시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들이 이거 뭐 권력 무서워서 수사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 지금 문재인 정권 당장은 권력을 이용해서 검사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검사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대전으로 갑니다. 윤석열 총장의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아무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지난 22일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한 뒤 검사들이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다급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감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또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검찰 안팎에선 직권남용으로 추미애 장관이 처벌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청와대도 이런 식으로 검찰을 정치의 놀이개, 정치의 시녀처럼 부린다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총알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권 말기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겁니다. 뒤통수 맞을 겁니다. 언제나 검찰은 그랬습니다. DJ 때도, YS 때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정권 말기에 오면 검찰의 칼날은 권력 주변으로 갑니다. 그게 속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런 검찰의 칼날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닌가. 지금 라임 옵티머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초유의 일입니다. 추 장관의 잇따른 지시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4건의 감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실제로 진행된 선례가 없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2013년 9월 혼외자 의혹이 제기됐던 최동욱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 곧 사퇴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 진행된 감찰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은 참으로 별난 장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시 혹은 방조, 암묵적 동의가 없었다면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놓고 본인이 임명권자인데 윤석열 총장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타협될 뿐 아니라 완전히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앞장서 모양인데 추미애 장관의 이런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감찰 지시, 이게 지금 너무 준비가 덜 돼서 검찰 안팎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감찰이겠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제주지검 이환우 형사 일부 검사, 검찰 내부망 2%에 어제 글을 올리고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 법무부 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역사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법무부 장관은 유혹을 느낄 겁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우리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 손보자, 감찰해, 수사지휘권, 인사지휘권 다 발동해.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의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성은 실종되고 말 겁니다. 검찰청법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왜 검찰총장에게 임기 2년을 줬습니까? 정치 눈치 보지 말라는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노골적으로 눈치 안 본다고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핀잔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관련해 감찰을 하고 있는 지시를 한 것은 4개입니다. 라임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비위를 은폐했다는 주장, 라임 사건에 연루된 야당 정치인 수사를 덮으랬다는 주장, 지난해 5월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수사 봐주기 주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4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겁니다. 헌정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을 4개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평정심을 잃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수의 법조인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1,000억 원대 라임 횡령범 김봉현의 일방적 주장 또는 여당 의원들의 정치 공세에서 시작된 것으로 감찰 대상인지도 의문이다. 자, 추미애 장관이 감찰 대상으로 거론한 사건을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모조리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신입니까? 다 아는 듯이 김봉현 말이 맞다는 식으로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논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이런 지시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다는 A 검사는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들이 보기엔 심각한 정치행위다. 이미 검사들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인이 장관직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가 꽤 있을 겁니다. 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목적으로 감찰권을 가져다가 압박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자,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추 장관 감찰 지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언제나 집권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무장관 감찰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파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하나, 법적으로 이게 적절하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 훈령인 대검감찰위원회 운영규정상 대검감찰부장은 중요 감찰 사건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합니다. 자, 중요 감찰 사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볍겠습니까? 자, 비위의 내용과 정도, 비위 행위자의 지위, 사회적 관심도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춰 징계 청구 또는 징계 의결 요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인데, 지금 여기 보면 비위 행위자의 지위가 검찰총장입니다.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 A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이 있는 건데 심의 회부를 안 하면 불법이다. 추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했으니 법무부 감찰 규정과 함께 대검 감찰위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복수 관계자들은 법무부 감찰 규정과 대검 감찰위 운영 규정은 모두 훈령이고 대검과 법무부가 합동 감찰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없이 두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의 이 독단적인 행동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사건 감찰 개시 때마다 일일이 외부위원을 소집해 대검 감찰이 심의를 거치게 되면 업무 자체가 어려워진다. 옛날부터 규정 해석상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청법 8조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이런 감찰권 남발 때문에 당장 폭탄을 맞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굵직굵직한 20여 명의 정관계 명단이 나온 이런 문건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 사건 수사를 깔아뭉개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사건을 이렇게 했다고 감찰 지시했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보다 몇 배 더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겁니다. 자,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커졌는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그 사건은 이 사건과는 다릅니다. 전파진흥원 관련입니다. 그리고 고소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이 수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5천억 원이다, 1조 원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옵티머스 사태는 오롯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추미애 장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오늘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요즘 가장 뜨거운 그야말로 권력형 게이트의 소지가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그 다음에 정말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목불인전 수준의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 간의 정면 충돌 문제,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과 국가의 정통성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사건, 이런 이 중요한 쟁점들이 지금 현재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대북 저자세, 특히 종전선언 문제, 그리고 이 한미 양국 간에 최근에 국방장관과 미 국방장관 간의 기자회견이 느닷없이 막판에 취소되는 사태까지 이르는 이 배경, 전작권 전환 문제, 연합훈련 문제,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거론될 것 같은데요. 또 당연히 거론이 돼야 되죠. 청와대가 그야말로 제대로 대통령을 우리 국가의 안보, 그 다음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현 민주당 전권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사적인 그야말로 생각, 국가 전체를,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 협소한 정치를 하고 있는 대통령, 이런 이 수준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서 다 이 야당과 여당 의원들 질문하는 건 뻔하지 않겠어요? 선전용밖에 안 되죠.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요. 어젯밤 11시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느닷없이 야밤에 청와대에서 기습 통보가 날라왔어요. 국회 쪽으로 날라갔어요. 뭐냐면 청와대 핵심 참모 7명이 오늘 정무위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76석 대대적인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가져봐야 103석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되는 세력이야 무시해도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문재인 정권의 인식, 정말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안 나가느냐? 서훈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현상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비서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요 국가 갈등 현안과 관련해서 답변할 위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공동묘지가면 다 이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러나 국회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원의 것이 아니에요.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뭐예요?
주권 재민의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대표 누구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 특히 이 야권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서훈 안보실장과 노규덕 평화교육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이 세 명이 몽땅 안 가는 이유는 모든 외교안보정책의 대실패 기획자 집행자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면 욕먹을 일밖에 없으니까 아예 답변을 안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답변은 안 하겠다. 더군다나 서훈과 노규덕이는 이번에 기습적으로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기습적으로 갔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불려간 거 아닌가 싶어요. 불려간 거 아닌가. 똑바로 하라고.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너희들 뭐하고 왔느냐? 야당에서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질문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민정수석 뻔한 거죠. 지금 모든 비리 온상이 민정수석실처럼 보이잖아요.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경호처장,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국가위기관리센터 왜 안 나가느냐? 공무원 비격 사건과 관련해서 최초로 보고받은 데가 위기관리센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대답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러니 참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다. 예. 자, 어제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알맹이가 없습니다. 경제 43번이나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경제 정책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오로지 방역 문제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내년에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총격 싹 완전히 빼버리고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저절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 하기야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불참한 사람들은 온들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대통령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국제사회에서 대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했잖아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WTO 분위기로 보면 밀려요. 완전히 밀려갖고 사실상 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 사퇴를 받고 있어요. 어제 밤에 이것도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려 40표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압도적으로 밀려버렸어요. 왜 밀리겠습니까? 현 외교안보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국제사에서 밑보이지 않아도 제대로 표를 받아오려면 굉장히 힘든데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지금 룰을 완전히 무시한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 지금 국제사회 룰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유엔이 결의안에서 통과시킨 제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지키겠다.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재를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나온 후보를 어느 나라가 지지해 주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로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제는 해임 건의, 지금 현재 추미애가 발동한 감찰권, 이것은 윤석열 해임을 노리는 것이다.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감찰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다. 살짝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 바로 해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정부 여당이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짝 꼬리를 내려가지고 이런 반발 여론을 무디게 하려고 그렇게 한 쿠션을 준 것이다. 똑같은 말을 김태년이가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해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 이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이 감찰권, 이 감찰을 통해서 뭔가 위법한 지시가 나오면 그것이 가지고 이제 해임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청와대 지금 말이 없잖아요. 말할 입장이 안 되는 것이죠. 딱 한마디 했어요. 수사지휘권 이번에 발동하니까 그거 불가피했다. 예. 그 한마디로 대통령이 추미애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열받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년 7월 달까지 나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런 공개적인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말만 하지 대통령한테 묻지도 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청와대, 누구를 위한 청와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청와대가 되겠어요?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되잖아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만 위한 청와대가 아닌가. 이런 비판을 못 면할 것 같아요. 그럼 왜 청와대가 말이 없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여야 간에 공방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공방을 키웁니까?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왜 너 그런 얘기 했느냐? 이렇게 할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심판이 판정되는 거랑 똑같지. 이거를 정치 공방의 차원에서 본다는 그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의 중량감만 키워져서 존재감만 더 키워져가지고 결국은 야권 후보로서의 비중을 높여준다. 위상을 높여줘가지고 내후년에 있게 될 선거에서 상황이 여권에 불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이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정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이 카리스마 키워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려스럽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있지만은 이런 의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참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부터 윤석열 총장이 전국지검 그리고 전국의 고검 이 방문에 나섭니다. 지난 8개월 동안에 중단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첫 목적지가 오늘은 대전이에요. 대전 고검과 지검인데 이 오늘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22일 날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대단한 반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가 26일 날 강력히 다시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공개적으로 그러한 추미애와의 갈등 관계를 다시 보완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시기적으로 시점에서 매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비위 의혹이 있는 사람들, 감사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검찰에 넘겼는데 그 자료를 받은 데가 대전지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원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느 정도로 강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소용돌이 칠 수 있는 정국이 그러한 지금 모멘텀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전지검에서 이 원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지검에서는 형사 5부에 특별수사는 형사 5부에 배당되는데요. 형사 5부장이 바로 누구냐면 2013년도에 윤 총장 바로 밑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이상현 부장이 형사 5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겠어요. 청와대랑 생각할 때. 그런 대전지검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지검장은 누구냐? 이두봉 검사장인데 이두봉 검사장은 누구냐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중앙지검 1차장을 했고 그리고 총장으로 가서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했던 측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지검에 또 누가 있느냐? 이복현 형사 3부 부장검사도 있어요. 이 이복현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최근에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사람이 이복현 형사 3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대전고검에는 누가 있느냐? 양석조 고검 검사가 있는데 이분은 윤석열 총장 바로 밑에서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하고 있다가 이 상갓집 항명을 일으킨 그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심재철한테 네가 검사냐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양석조 검사예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찰권 행사, 그리고 수사지휘권 행사의 한 큰 원인이 됐던 옵티머스 이와 관련돼서 전파진흥원이 무려 106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1060억 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 여기에 대한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또 한 번 많은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가 언제 제일 처음에 1호 펀드가 만들어졌냐면 2017년도 6월에 옵티머스 펀드 1호가 개설됐는데요. 이 1호 펀드가 개설되기 전에 이미 전파진흥원에서 100억 원을 유치했다, 요런 얘기를 당시에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였던 정영재 씨가 이혁진과 김재인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펀드 설립을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1호 펀드가 개설됐는데 전파진흥원에서 무려 72억 5천만 원이 투자됐어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투자가 된 액수가 1060억 원에 달합니다. 2018년 3월에 이르기까지. 그러는 과정에서 과기부는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을 감사하고 그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펀드 투자금 1060억 원을 회수하게 됐는데요. 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과기부가 또 수사까지 의뢰하거든요. 이 2018년도 10월에 이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은 2018년도 3월에 과기부 장관이 베트남 대통령 행사 때 따라갔는데, 그때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는 이혁진이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과기부 장관한테 이거 문제 있다, 내가 억울하게 회사를 뺏겼다 그러면서 이 전파진흥원 투자 관련 수사를 해달라 의뢰하는 바람에 감사도 하고 최종국 금감원장이랑 다 만났어요, 이혁진이가. 그럼으로써 이 사건이 터지게 됐어요. 그 결과 이 전파진흥원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 뭔가 수상하다, 윤석열 총장의 봐준 거 아니냐, 이래서 감찰권이 행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060억 원의 행방, 1060억 원, 그리고 누가 어떻게 압력을 넣는지, 로비를 받았는지, 이것이 이제 상당한 수사의 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술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핸드폰 4개를 제출했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전부 제출해서 이제는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월 28일 어제 감찰을 했어요. 김봉현 씨에 대한 감찰.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형사 6부에서 어제 밤에 9시 40분까지 남부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가지고 접대한 검사 3명을 모두 특정했다. 그리고 술자리 접대 일자도 특정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 속도가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또 어제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권에서 또 이상한 모의를 하나 하고 있어요. 대검 감찰부를 독립시키자, 이러한 검찰정법 개정안을 지금 현재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냈어요. 김남국 누굽니까? 친추미애, 친조국, 반윤석열이잖아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대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검은 반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찰 담당 대검 검사, 이거 즉 감찰부장입니다. 감찰부장의 업무 독립성은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개정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느냐?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 윤석열 총장이 있는 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대검이 감찰권 행사할 때 윤석열 총장,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감찰권 행사하든 말든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 개정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듯하죠. 말로는 이 감찰의 중립성과 그 다음에 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손 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검은 이 개정안의 취지가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 배제하는 것이라면 검찰청법과 검사 징계법에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감찰부장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는 등 감찰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의 지휘 감독이 배제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의 원리에도 반한다. 이러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에서는 감찰 전성시대다 이렇게 해서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사부에서 하루라도 일해본 검사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처리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추미애가 감찰 정치에 빠지고 있는 것, 올인하고 있는 것은 기상천외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환우 대전지검 검사가 이 내부망에 강력히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이런 반박의 글을 올렸고 이 평감사들의 많은 공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하고 있는 인사권과 지휘권, 그 다음에 감찰권 남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검사가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도 청주지검 형사 1부장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광시범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 감찰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감찰권 남용도 염려가 된다. 그리고 또 이 전직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형식이 아닌 상식의 문제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혹의 위법, 부당이 명백하지 않으면 감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리고 대검 합동조사라는 것도 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미애 자르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어요. 이 국회 어제 연설을 했는데 12,000자짜리 연설이에요.